그래. 얘들아, 사는 게 개같지? 내 얼굴도 개같지 모양. 근데도 부자가 됐다. 세상은 공평한 법. 열심히 하는 자에겐 성공이 올 것이다. 빠그! 내년엔 잘 될 거야 아마도. 택배가 도착할 걸 아마도. 여친이 생길 거야 아마도. 민수도 잘 될 거야 아마도. 동갑인 차 살 거야 아마도. 발로는 애 날 거야 아마도. 머리가 잘할 거야 상구도. 기석인 모르겠어 하나도. 예, 오늘은 에피소드 2 들어갑니다. 자, 수험생의 입장에서 본 학생부 종합전형이죠. 네. 그래서 1화 과정중심의 입시제도란. 자, 오늘은 어떤 얘기를 나눠보는 겁니까?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제가 고3을 준비하면서 봤을 때 좀 시간이나 가성비 같은 것들에 대해서 후회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이제 학생들이 보고서 이렇게는 하지 않고 다르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들을 좀 해보려고 해요. 가성비 없이 했는데도 교대를 갔는데 가성비 있으면 서울대 가겠다. 그치, 이거 꼭 들어야 돼요. 그거 봤어요? 이거 되게 들면 서울대 간다는 거지. 아, 이거 기쫑끝. 오케이. 자, 그러면 과정 중심과 결과 중심의 입시제도란 어떤 건지 간단하게 좀 이제 간단하게 비유를 하자면은 과정 중심은 이제 수시에서도 학생부 종합전형 그리고 이제 결과 중심은 정시 또는 논술이라고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와 네. 과정 중심. 근데 이게 우리나라는 좀 지금 우리나라라고 보긴 힘들고 네. 그 인천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과정 중심이 굉장히 좋은 거고 네. 결과 중심은 나쁜 거라고 이렇게 좀 올라와 있는 평가가 좀 나오고 있는데 그쵸.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해요? 사실 그거에 대해서 이따가도 또 말을 할 거지만 좀 그 말이 맞다고 생각은 해요. 결과 중심으로만 가면은 그 안에서 놓치는 과정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 경우에서 좋은 과정은 좋은 결과를 낳는데 꼭 좋은 결과가 사이에 좋은 과정이 있지만은 않잖아요. 그렇지. 결과만 가지고 가는 건데 지금 현실적인 거라서 어쩔 수 없는 네, 그런 게 있잖아요. 변별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지금 뚜비가 제안한 게 있었는데 5등급 1학년 5등급, 네. 2학년 4등급, 1학년 1등급이 됐어요. 그죠? 아니, 3학년이 1등급이 됐어.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생각할 건지 한번 좀 고민을 좀 해봅시다. 그럼 그죠? 그 과정이라는 부분과 진짜 현실이 이런 게 맞을까? 한번 우리가 그걸 한번 가상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뚜비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저는 뭐 여러 특수한 상황이 있겠지만은 1년 동안 그냥 이제 바짝 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1년 동안 바짝 했다? 네. 이런 사람이 입학사정은 큰일 나죠. 이게 선생님 될 건데, 바로, 야, 요 새끼, 1년, 2년,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애를 똑바로 봐야 되는데? 네. 그런 거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아닌데, 살짝 좀 이제, 5에서 4에서 1이 됐으면은, 1등급이 나왔다는 거는 실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능력이 있고. 그런데 5등급에서 4등급이 나왔다는 거는, 노력을 안 했다라고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봐요, 저는. 근데 지금 이제 현실적인 상황에서 보면 이게 이런 상황이 되면 네. 뭐 연대 같은 경우에 1학년 20, 2학년 30, 그 다음에 3학년이 50 정도 들어간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컨설턴트들이 분명히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면 이게 발전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충분히 해볼 만하다. 거기에 만약에 상이라도 하나 있다면 지금 상위 수상 경력이 하나 들어가긴 하지만 있어 분명히 이게 막 똥꾸를 찌를 거라고 해보세요 이럴 거란 말이지. 근데 1등급만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쵸. 그런데 얘가 정말로 정시를 잘 모의고사를 잘 본다면 뭐 눈이 돌아가진 않겠지만 만약에 이 상황에서 모의고사도 한 2등급이 못 나온다면 얘는 분명히 혹 갈 거라는 얘기지. 네. 그럼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떨 것 같아요? 혹 갈 것 같아요? 아니면 정신을 퍽 차릴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정신을 차려야겠지만 충분히 좀 훅 갈만하죠. 그지? 그러면 정신을 차려야 했다? 그쵸, 정신을 차려야겠죠. 정신을 차려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아무리 뭐 2대 3대 오고 상승세가 있다 하더라도 자기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기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인생이란 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너무 깊게 나가. 너무 나갔어. 너무 나갔어. 이거 휴 노노노노노. 아 그렇죠 사실. 연고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낮이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그 네. 대학교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 상승이 먹힐 수 있는 데가 있고 먹히지 않을 수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치? 네. 막 이래서 좀 좋은 얘기로 감언이설 좋은 말 썼죠. 감언이설 아니 막 간다고 해도 네. 그거를 좀 냉철하게 판단을 하고 모의고사에서 척도 온 것 같아. 네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모의고사가 잘 나왔으면 뭐 거기에 맞게끔 지를 수도 있긴 하고 네. 근데 모의고사가 나오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타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쵸? 그래서 지금 예를 들었듯이 이런 상황이라면 뒤통수 치면 정신 차려 이렇게 해야 되겠다. 네. 그죠? 그러려면 그럼 여기서 그런 팁 하나는 뭐예요? 좀 이제 적당히 현실과 절충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현실과 절충이라는 것은 모의고사 네. 성적이 분명히 중요하다.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모의고사 성적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잘 안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의고사는 뭐 간단히 막 보는 거니까 네. 좀 이게 분명히 이게 시금석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뜻이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게 안 나온다면 대학을 타협을 해라. 네. 그죠? 그렇게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주제로 좀 한번 넘어가 봅시다. 그러면 입시에 대해서 과정 중심이 계속 부각이 되는 거는 아무래도 사교육비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사교육비에 대해서 과정 중심이라 하더라도 사교육비가 더 많이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맥락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과정 중심이라고 하는 게 컨설팅 업체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좀 사이로 잘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그 과정 중심도 결국에는 크게 봐서 학생도 종합같이 어떤 물결을 타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설계해 줄 수 있는 컨설팅 회사들이 뭐 나쁘게 표현하면은 판을 칠 수도 있고 두 번째 이유로는 조금 이제 막연하기는 한데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교육 통해서 성공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제도가 어떻게 바뀌든 간에 비록 그게 과정 중심이라 할지라도 유일한 길만이 있을 때는 그걸로 사람들이 몰리니까 결국에는 어떤 방식이든 사교육이 생길 거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사교육이 경제적인 그 역량에 따라 좀 많이 바뀔 거다. 네, 이런 그쵸. 얘기죠. 그죠? 지금 현재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데 지금 저번에 제가 그 찍은 동영상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 사교육이라는 게 그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 결부될 수 있는 것들이 많다거나 이렇게 되면 그게 계속 똥파리처럼 끼겠지만 네. 실제로 그 선생님에 대한 그 역할이 커지고 네. 그리고 그 학생에 대한 행동과 그리고 결과 그 행동의 과정에 대한 그 결과물이라든지 네. 그 과정에 대한 어떤 흐름 이런 것들의 신뢰도를 충분히 가져갈 수만 있다면 네. 그 사교육이 좀 낄 수 있는 부분은 좀 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컨설팅을 받는 게 좋을까 안 받는 게 좋을까 이것도 좀 문제가 됐거든요. 물론 비용이 좀 부담이 있지만은 받아서 나쁠 건 없다 생각을 해요 일단.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컨설팅을 받되 컨설팅만 믿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제 생각은 지금 이제 많은 것들이 약화가 돼 있는 상태에 그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이제 죽어가고 있는 그러니까 상을 받는 것도 하나밖에 기입이 안 되고 네. 책을 읽는 것도 제목만 넣게 돼 있고 네.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 사실 컨설턴트들이 얘기하는 것들은 좀 이상적인 거잖아요. 이게. 네. 어차피 지금 생활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그러니까 컨설턴트들은 이야기는 하지만 그 생활을 잡는 거는 장본인들 네, 그죠? 뭐요 그게 김쌤 그 스앵님 그게 뭐지? 그 스카이캐슬. 스카이캐슬이 현실에도 있다고 누가 많이 떠드냐면 언론이 많이 떠들거든. 그쵸. 그러니까 언론이 주석주석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이게. 그러니까 언론의 문제가 굉장히 큰 거지. 사실 컨설턴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많은 것이냐라는 건 저는 좀 비관적.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아이들이 그 플라시보 현상이라고 그러나? 네. 그러니까 그런 현상, 그 효과를 받는 거지. 사실 뭐 거기에서 자기가 일을 하고 그리고 뭐 공부하고 결과를 내는 거는 뭐
본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본인에 대한 부분이라서 저는 그 컨설팅에 대한 부분은 뭐 받는 것보다는 그냥 선생님들 담임 선생님한테 좀 조언을 청하는 네. 그런 정도로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무슨 뭐 컨설턴트 회사에 광고 나왔어요? 아니죠? 그런 건 아니죠. 그러면 우리 그런 건 아닌데. 지금 저희 이렇게 먹고 이제 스타벅스 협찬 아닙니다. 협찬 해주시면 좋겠다. 광고 좀 찍어봐야지 언제 안 그래? 네. 자 지금까지 해서 보면 참 이거 정리를 좀 해야죠. 네. 컨설팅을 그러면 받는 게 그나마 나쁘진 않을 것 같다. 네. 근데 저는 반대다. 반대다. 선생님들을 이용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요새 막 그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는데 다이어리를 좀 활용을 잘하면 생활을 관리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그 다이어리 사용법이 너무 미숙하기 때문에 그 뭐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싼 컨설팅에 해당한 가성비가 싼 여러 가지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나는 뭐 선생님, 네. 하나는 자기 나름대로의 그 뭐라 그럴까? 플래너를 쓰는 거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사용하면 컨설팅 안 받아도 됩니다. 그렇죠. 예, 지금까지 이제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지금까지 홍티와 두비였습니다. 당장에 오늘도 내일도 매 목표는 무조건 새 앨범 설레 바로 그놈의 앨범 못 하나만 더 내고 단콘의 월드 투어 갱만 짜다 들어놓는 버릇도 고치고 싶다 주둥이만 터는 놈 잠을 더 잘하면 돈을 덜 버는 것뿐 아마 요러는 기대도 많아는 즐기면서 살고 있고 건강검진 혼자 받는 거 싫은데 같이 갈다 모임송 골프나 치러 댕길래 우리 그게 첫 번째 위시리스트